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통상팀은 이틀째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벌였는데요. 러트닉 장관의 집까지 찾아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막판 총력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대응책 논의를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워싱턴과 대통령실을 차례로 연결해 협상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입니다. 김재영 특파원,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곳은 토요일 오전 7시인데 협상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끝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비행편으로 뒤 차량으로 또 장시간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만났습니다. 요새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 억만장자 출신 장관의 사저에 두 통상수장은 통역이나 수행원 없이 들어가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비관세 문제까지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저회담 자체가 워낙 특이한 겁니다만 초대받아 진행한 점, 백악관도 무역장벽 얘기를 했지만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요, 논의는 본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트닉은 최근 한일 두 나라가 견제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유도했지만 사실 더 신경을 쓰는 쪽은 미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이란 독보적 협상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결승전을 위한 전략 산업인데다 도와줄 능력을 갖춘 나라도 사실상 한국뿐이란 걸 미국도 잘 압니다. 당장은 관세로 돈을 좀 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만약 찬바람이 부는 시점까지 성과가 안 나오면 거꾸로 미국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금리 인하와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한 주식 거품 위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유럽연합과도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과의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a 50-50 chance, maybe less than that, but a 50-50 chance of making a deal with the EU. 유럽은 일본처럼 15%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도 있지만 동시에 보복 관세 카드도 준비하고 있어서 톱다운 형식인 내일談判 결과를 봐야 합니다. 또 중국과의 회담도 이어지는 만큼 이 결과도 보면서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고 발언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게 현재로선 최선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미국에 가 있는 김정관 산업장관, 여한고 통상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합의 방안을 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대통령실 취재하는 김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대통령실은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회의를 공동 주재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머물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는데요.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조선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한미 간 조선 산업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미국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들이 많은데요. 자체 선박 제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조현 외교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8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켜보는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당장 일주일 뒤부터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요.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기업들로서는 가격 경쟁력의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의 미국 판매 가격은 27,500달러.
경쟁 상대인 일본의 캠리나 어코드보다 조금 쌉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소나타는 오히려 더 비싼 차가 됩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15%, 24% 넘게 줄었습니다. 5월과 6월 두 달간 적용된 25% 관세의 결과입니다. 하반기는 그 관세 영향을 온전히 다 풀러받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약 10% 수요는 더 떨어진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철강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강에 대한 50% 품목 관세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25% 관세가 부과됐던 5월만 해도 대미 철강 수출은 20%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것을 언급하며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율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우리로서는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 전부가 관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도체를 사용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세를 매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이어서 폭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하루 종일 극한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섰는데요. 얼마 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에선 39.3도까지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였지만 현장에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폭염을 견디며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는데요.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 흙더미가 벽을 뚫고 들어왔고 철제 구조물과 나무가 뒤엉켜 있습니다. 주인네 가족들이 머물던 방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처음에 울렁해갖고 뭐가 이게 뭐지 하고 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쓸만한 가구와 집기를 꺼내 일일이 닦습니다. 수도가 끊겨 계곡물을 끌어다 씁니다. 건물 안에 있는 뻘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침대나 이부자리 같은 거를 다 꺼내내고 밖에보다 안에가 더 더운 것 같았습니다. 냄새도 좀 심했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떼약볕에 온몸이 금세 땀범벅입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너무 뻘이 많아가지고 온몸에 옷에 막 뻘이 묻고 저희 지역 주민이 피해를 좀 입으셨다고 해가지고 구분 마음에 주말에 이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봤습니다. 남은 실종자 2명 수색이 한창입니다. 지형도 험한 데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7일째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지방까지 들어찬 흔적이 보입니다. 찌꺼기가 여기까지 꼈잖아. 이거 좀 다 진흙 같은 거 푸시고 다 퍼내고 물로 청소하고 아이고 장비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곡물을 퍼와 연신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빗자루질을 해보지만 물 뿌려버리세요. 덕지덕지 달라붙은 진흙이 잘 안 닦입니다. 오후 3시를 넘어서도 복구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8도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목은 이제 우리 목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장비가 또 들어와서 저쪽으로 좀 흙을 다 퍼내서 치워야 돼요. 가평군에만 어제까지 일반인과 군인 등 모두 3,80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지만 여전히 많은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런 극한의 폭염은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철도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열을 받아 선로가 휘어지면 탈선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철로에 열을 식히기 위한 폭염 속 사투의 현장을 류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한낮, 장렬하는 태양 아래 고속 열차가 질주합니다. 선로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당시 현장 기온은 29.6도.
하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철로는 표면 온도가 37.3도, 기온보다 7도 이상 높습니다. 여름이 너무 뜨거워지잖아요. 힘을 많이 주면 이렇게 휘거든요. 레일이 이제 여름에 사고가 나는 거는 딱 이런 현상으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레일 팽창으로 인한 탈선과 사고를 막기 위해 선로에는 수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유서 3호라는 것은 표준이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로 인해서 관리하는 범위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철길과 주변 자갈이 흠뻑 젖습니다. 다시 온도를 측정한 결과 33.6도, 순식간에 3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센서로 측정한 레일 온도를 살펴봤더니 기온보다 빠르게 오르다 살수 장치를 켜자 뚝 떨어집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전 구간 등 전국 457곳에 자동 살수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레일 온도가 55도 이상이면 서행하고 64도 이상이면 운행을 멈추는데 이를 막기 위해 48도를 넘으면 자동 가동되는 겁니다. 늦은 밤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본 수색 촬영기지. 낮에 45도까지 달궈졌던 철도는 자정이 넘어가도 30도 밑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열대야가 지속돼 밤에도 충분히 식지 못한 철로는 다음날 온도가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야간에 식는 게 좀 줄어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겠죠. 뜨거워진 지구 위 선로의 안전도 기후위기에 맞는 해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얼마 전 60대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70분 뒤에야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해 피해자 가족은 긴 시간을 방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건 밤 9시 31분. 총에 맞은 피해자의 아내가 112에 전화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면서 아파트 동호수를 부른 뒤 남편이 총에 맞았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9시 33분엔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렸고 시아버지가 총을 들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9시 40분엔 빨리 들어와라,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가 집 안으로 진입한 건 밤 10시 43분이었습니다. 첫 신고 접수 이후 70분 넘게 지났을 때였습니다. 총을 쏜 피해자 조 씨가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늑장 진입한 겁니다. 초기 대응까진 빨랐습니다. 총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10여 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코드 제로 발령 시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당시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은 사건 접수 70여 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MBC에 내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아파트 CCTV로 도주 행적을 확인한 것도 한참 늦었습니다. 조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다음 날 새벽 0시 15분쯤. 범행을 저지른 건 인천 송도였는데 서울 사당역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조 씨가 총기 11개를 더 만들 수 있는 쇠파이프와 실탄 80여 발을 차에 싣고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돌아다닌 겁니다. 총을 맞은 피해자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CCTV라도 먼저 확인했더라면 피해자가 더 빨리 구조됐거나 검거 시점도 더 빨랐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에 수억 원대 협찬금을 냈던 기업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가성 후원인지 살펴보는 건데요. 또 최근 확보한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에 대해선 진품 여부 감정이 진행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에 수억 원대 후원을 했던 컴투스 홀딩스 송병준 의장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기존에 알던 사이신가요? 전시 요청이 따로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있었나요? 모바일 게임 회사 컴투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컨텐츠에 2억 1,950만 원을 협찬했습니다. 이 시기에 송병준 의장은 회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송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가성 협찬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월 검찰은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송 의장을 상대로 대가성 후원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불러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국민의힘 공천 관련 연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명 씨는 함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문자라며 공천을 해주면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특검은 내일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걸로 추정되는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선 진품 여부 감정이 진행됩니다.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명품 장신구들이 재산 신고에 빠져 논란이 일었는데 김 여사 측은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만큼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고 한 명당 10만 원. 법원은 배상금 액수를 정하면서 계엄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국민 누구나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소송단은 즉각 국민 10,000명을 원고로 추가 소송을 예고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단에도 하루 만에 7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이 되니까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계엄 선포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거 아닌가. 중소상공인들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원고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광주 여성변호사회가 낸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국가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계엄에 대한 위자료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던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이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 금액은 5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 대리인 측은 일단 윤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 9천만 원.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예금은 6억여 원, 나머지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재산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일선 법원의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 내란 배상금의 규모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오늘 호남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는데요.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지지자들 간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당초 민주당 당대표 선거 호남권 경선이 예정됐던 오늘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경선은 연기됐지만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나란히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뒤진 박찬대 후보는 광주에서 당원들과 만나 대역전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고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후 전북 순창 수해복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다른 일정 없이 아침부터 전남 목포를 찾아 수해복구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동시에 두 후보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는 내란 정당 해산, 협치보단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고, 박 후보도 윤석열 부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 기한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 척결 이슈에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며 당심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겁니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두 후보 간 입장차로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두 후보는 SNS에 같은 메시지를 올려 상대에 대한 돈 없는 비방을 자제해달라며 우리는 단일 대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여의도의 한 쇼핑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고, 조경태 의원은 제주도당을 찾아 당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양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8월, 협치냐 대립이냐, 여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제 저녁 일본 도쿄에선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현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정치 집회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총리 관저 앞 인도를 가득 채운 시민들, 손에는 각자 만든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모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퇴진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약 1,200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SNS를 통해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첫째안 역시 SNS 친목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食べ物の話をしたり、猫の話をしたり、だから普段はそんな感じなんですね。 지지정당도 연령대도 다른 이들이 이렇게 총리 격려를 위해 모인다는 건 일본 사회에선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대로라면 극우 정권이 탄생할지 몰라 두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激励でも人生で初めてです。でもこれだけ集まっている。日本人がこれだけ真剣に考えている。だから石破さんに残ってほしい。政治に足入れてな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今回は自由がなくなったら困るなと思って。 이시바 총리가 퇴진할 경우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극우 행보로 유명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의 중의원입니다. 国策に準じられた方々の御霊に対しまして尊崇の念を持って感謝の誠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そしてまたご遺族の皆様のご健康をお祈り申し上げてまいりました。 なんか危ないなと思ってね、やっぱ平らに見てる人が首相にならないと外国との付き合いもあるからね。 온라인에선 이시바 그만두지 말을 걸고 게시글을 올리는 캠페인이 확산 중입니다. 당내에선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민심의 움직임이 정치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린 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365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온 브로커를 퇴출시킨 지자체를 찾아가 해결책을 취재했습니다. 김희건 영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2년 외국인 계절 노동자와 지역 농촌 사이에서 이면 계약서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돈을 갈취한 브로커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창문은 이를 전화위복 삼아 이듬해 필리핀 프라시와 직접 협약을 맺고 브로커를 뿌리 뽑는 데 성공했는데요. When we have a broker, my passbook not in my hand, hold my money. Yeah, steal money, steal money. 정당한 임금을 브로커 없이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자 계절 노동 지원자가 약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거창부는 필리핀 현지 공무원을 직접 파견받는 파격적인 정책도 운영 중입니다.
And also, I act as the communicator of the workers and the Kochang County to ensure that they can live safely here in Korea. Siya masyadong mahigpit, ganun. Yung gawang tabunga, dapat yung maliliit pinapatanggal. In other farm, extra time that we can pay, like we can rely on to Nerlin. 점심시간! 가자, 조심해. Public workers came to me and then I have to report this to our local coordinators in our country. They give him a disciplinary action. 범죄는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ve been 3 times here in Korea. 바다일 화장실 없어요. 예. 화장실 is very clean.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창군의 인권중심적 운영을 본보기로 삼고 있지만 각자의 힘만으로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시군마다 환경이나 이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빈틈이 많이 생깁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국민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More work. 네, 없어요. All we need is they give all to us.